이 지도는 또 다시 지적도를 가지고 왔네. 아니, 우리가 지금 상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지도를 가져오는 거지? 이제 내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나는 딱 이 지도만 보더라도 어디가 상권이 좋은지를 나는 딱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도대체 어디가 상권이 좋다고 이렇게 모를 거잖아. 그치, 모르지. 일반 사람들은 보면 전혀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지적도만 보고 또 상권을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알겠어. 내가 한번 잘 이해해보도록 해볼게. 시청자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일단 근데 여기가 조금 제일 이해하기가 쉽거든. 강남역하고 역삼역 사이인데 여기는 되게 다양한 일반 상업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1종 일반 주거지역도 있고 1종 전용 지역도 있어. 되게 다양한 이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일단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듯이 일반 상업지역 여기 빨간색 부분은 좀 더 넓게 짓는 거를 건폐율이라고 해. 내 땅 100평 중에 몇 평으로 이제 건물을 올릴 건가 하는 거를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뭐 건폐율이 50이다 하면 내 땅 100에 50평으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70%면 70평, 80평 이게 70%, 80%, 90%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좀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 아 진짜? 좀 더 쉽게 이 지적도를 보고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왜 알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를 알려면 건폐율이랑 용적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이게 땅이 이만큼 땅에 얼만큼 얼마나 넓은 면적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고.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만약에 2층, 3층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그 지하를 제외한 1층부터 계속 더한 면적의 합을 용적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고 건폐율이 넓으면 넓을수록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높으면 넓고 높게 짓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상주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되게 2층짜리 건물에 상주 인원이라고 해봤자 1층 사람 더하기 2층 사람밖에 안 되잖아. 근데 대로변으로 오면 얘가 막 50층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 1층에도 사람이 있고 2층에도 사람이 있고 쭈쭈쭈쭈 해가지고 50층까지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이 땅 한 평에 그 상주하는 인구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빨간색 지역이 전용 한 평당, 토지 전용 한 평당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게 높겠지. 그러니까 빨간색이 사람이 많다. 그치. 근데 이 1종 전용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뭐 50%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용적률은 한 150% 정도밖에 안 되거든.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해. 핵심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요.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용 주거 지역 여 자리는 한 2층, 3층밖에 못 지어. 여 땅은 2층, 3층밖에 못 짓고 일반 사업 지역 이쪽으로 올수록 한 50층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땅 한 평에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으면 여기는 일반 사업지역으로 보면 한 평에 최소 50명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다는 거지. 그래서 1종 전용에서 일반, 2종 일반 이렇게 갈수록 점점 대로변으로 올수록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적도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것만 봐도 인구가 상주 인원과 유동 인구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를 이걸 보고 알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이 전용 주거 지역부터 대로변으로 올수록 점점 유동인구가 많아져. 그래서 지적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유동인구가 약간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이 지적도를 보고 파악을 하면 맞아. 내가 이제 어디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고 그만큼 상권이 활발하다라는 거를 미리 알 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설명할게. 이제 이게 이 사진들이야.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준주거 지역 사진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건폐율이 70% 이하, 용적률이 500% 이하인데 이제 계속 건폐율, 용적률 말하면 또 시청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 좀 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내가 약간 너무 이제 중개사들은 워낙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게 이제 그렇지. 이게 약간 직업병이라 가지고
그럼 이제 대충 이제 8층에서 한 10층 정도 층수로 높이. 얘기해주면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보다 조금 이제 한 단계 낮은 지역인데 여기는 8층부터 한 10층 정도 높이로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 건물 안에 상주하고 있는 꽤 될 수 있지. 인원은 꽤 되지. 그 옆 사진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 이게 층수가 보면 더 낮네. 여기는 한 5, 6층 정도야. 근데 너무 다양한 김밥집, 그 업종들이 있지. 코인, 카페. 그래서 사실 대로변 누구나 가면 사실 대로변에 들어가고 싶잖아. 근데 대로변은 월세 너무 자체가 비싸지. 너무 비싸서 여기는 은행 아니면 자동차 전시관 아니면 정말 대형 프랜차이즈들 이런 업종들이 주로 들어오고 우리처럼 이제 그냥 개인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준주거 지역이나 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많이들 가고 이 지역들을 통해서 상권을 분석해.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지역도 잠깐 다시 말을 하면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많이 분포된 지역일수록 상권이 좋다고 말하거든. 그래서 왜 상권이 좋은지 다시 한번 이제 사진으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사진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야. 앞에랑 확실히 조금 다르잖아. 한산하네, 사람이 없고. 그치. 여기는 보통 4, 5층 정도 규모로 지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건물이 확 낮아지고 또 1종은 3, 4층 정도로 지어지거든.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또 위에는 사람이 살아야 되고 상권이라고 할 게 1층 아니면 2층 없네. 정도로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정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업종들 있잖아. 편의점, 세탁소, 요 정도? 그치.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어. 음식점. 일반 음식점도 들어갈 수 있어.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죠,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밥하기 싫을 땐 가야지. 맞아. 그래서 그런 정도 업종이 이쪽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옆에 1종 전용 주거 지역이거든. 이렇게 보면 저기 뒤에 건물이 뭔지 알겠어? 역삼역에 있는 GS타워? 맞아. 역삼역에 있는 랜드마크 약간 빌딩이잖아. 그게 육안으로 크게 보일 정도로 위치는 나쁘지 가까워. 않아.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이 1종 전용 주거 주택은 여기에 만약 상가가 잘 없기도 해. 근데 상가가 있더라도 1종 근생만 들어갈 수 있어. 1종 근생하면 근생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딱 몇 가지 없어. 제과점, 뭐 미용실, 아니면 편의점 이 정도만 들어올 수 있어.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일반 음식점, 술 파는 음식점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데 계약을 하고 순대국밥집을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1종 전용 주거지역에는 일반 음식점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보통의 이제 상권은 지적도로, 그러니까 지적도로 상권을 파악한다라기보다는 유동인구가 어디가 많을까? 사람이 몰리는 지역은 어디일까? 여기는 과연 사람이 몰리기는 할까? 이거의 대부분적인 거를 지적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면 이제 또 상권이라고 말을 하면 되게 막 대학가 상권, 뭐 학원가 상권, 뭐 주택가 상권 되게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붙이면 다 상권이지. 그래서 엄청 많아. 근데 조금 알아야 될 게 오피스 상권이랑 항아리 상권인데 오피스 상권은 대부분은 다 알 거야. 근데 여기는 조금 특색이 있어. 오피스 상권은.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뭘까?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있는 곳이니까 주 5일 상권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여기는 주 5일 상권이고 특히나 점심은 역삼, 선릉, 삼성 다 할 것 없이 보통 줄 안 서는 데는 맞아요. 거기서 밥 먹으려면 뭐 기본적으로 3, 40분은 대기해야 돼요. 그치. 두 바퀴, 세 바퀴는 다 도는데 만약에 점심시간에 줄을 안 서고 한산하다. 나는 거기 그 물건을 빨리 따. 곧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진짜 거의 그냥 평타만 치더라도 두 바퀴, 세 바퀴는 진짜 기본으로 돌아. 근데 반면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산하지. 정말 문 닫는 가게도 정말 많아.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잖아. 일요일에 근처 커피숍이 다 문 닫아요. 맞아. 커피숍도 문을 연 곳이 없어. 다 닫지. 그래, 그게 오피스 상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야. 근데
이 오피스 상권 중에서 강남역, 선능역, 강남구청역, 신사역 이런 데는 또 주 7일 상권이야. 그 이유는 뭘까? 더블 역세권인 것 같은데? 맞아. 얘네들이 더블 역세권인데 어쨌든 직장인들도 모임이 있을 거잖아. 누군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한 5명 이상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어쨌든 뭐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나 편하자고 다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는 할 수 없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일 편하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더블 역세권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 오피스 상권이지만 그래도 더블 역세권이 주 7일 상권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 이제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어. 항아리 상권이 그렇게 상권이 좋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막상 항아리 상권을 조금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항아리 상권이 뭔지 약간 짐작이 돼? 아무래도 항아리 모양이니까 어느 한 곳에 좀 모일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치. 뭔가 담아둘 것 같고,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그러면 내가 조금, 여거는 이제 지도로 보면 이해가 조금 쉬워. 이제 한티역 사거리를 조금 넓게 본 지도거든. 그러니까 한티역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아파트 이렇게, 단지가 많네? 이렇게 세 부지가 전부 다 큰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상주 인원이 많다라는 거잖아. 이 세 블록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상 상가를 가려고 하니까 이 아파트 단지 상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치, 막 군데군데 조금씩밖에 없어. 그치, 조금밖에 없지.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몰리는 거는 바로 여기 1번 주변. 아니야. 1번 출구, 2번 출구 이쪽으로 몰려. 그러니까 어쨌든 얘도 역주변이고 얘도 역주변이고 얘도 역주변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상주 인원이 많은데 상가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쪽 먹을 게 많거든. 내가 선택할 메뉴가 많거든. 이쪽으로 가야.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공원이나 도로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권을 항아리 상권. 거의 상가 몰이를 해놓는 거. 맞아. 약간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놓는 것처럼 이런 걸 항아리 상권이라고 해. 그래서 뭐 이 정도가 내가 약간 준비한 이 정도만 알아도 그래도 조금은 알지 않을까 싶네. 일단 오늘 이 지적도를 이용한 상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더 혹시 설명하고 싶은 내용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상권도 오늘 설명한 것 치고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저희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은 설명을 너무너무 많이 보시면 돼요. 부족해. 근데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 몰리는 지역, 이제 유동이 많은 거를 보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초보자들한테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를 약간 준비를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권리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게 제일 겁이 나 좀 어려운 거, 상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꼭 알아야 되는데 지루한 거여서 그것까지만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어느 정도 다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그래서 강남에 커피숍을 차리면 어디가 좋은지, 얼마가 들지, 이런 거를 우리 중개사들만 보는 사이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오늘은 기본이었고요. 이제 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정말 좋은 팁, 우리만 알고 있는 팁 이런 거 대방출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